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반대로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라고 먹고 있는 그 올리브오일 혹시 간을 파괴하고 있는 독성 기름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오일 건강식품으로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중장년층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방식으로 올리브오일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오일이 산화되면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간세포를 공격하고 심지어 염증을 유발해 강경변이나 간암 위험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화, 독성 문제를 단 3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올리브오일의 독성을 피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황금 공식, 시간대별 섭취 전략, 그리고 환자들의 극적인 회복 사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올리브오일의 80%가 사실상 가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가짜 올리브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지어 값싼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를 섞어서 향을 조작하고 색소를 넣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냉압착 방식으로 산도 0.8% 이하의 신선한 오일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고르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딜라벨에 산도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생산 연도와 수확 연도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어두운 병에 담겨서 빛을 차단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서 간독성을 띠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방 한쪽에 투명병을 두고 몇 달씩 쓰는데 이게 바로 간을 서서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 올리브오일을 드신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보관법부터 고쳐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리브오일은 공기 열빛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화가 시작되면 지방산이 산패 알데히드, 케톤 같은 독성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의 해독효소를 마비시키고 만성 염증을 부추깁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식 한다며 좋은 올리브오일을 매일 큰술로 드셨는데 문제는 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6개월 넘게 썼던 거예요.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3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이분처럼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진공 펌프를 이용하거나 사용 후 바로 뚜껑을 닫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올리브오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마늘, 견과류와의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이 결합하면 항산화력이 수십 배로 상승합니다. 이런 조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 해독작용을 활성화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은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간 기능 지표가 25% 더 개선됐습니다. 마늘과의 조합은 혈액 응고를 막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를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져서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냥 샐러드에 뿌리거나 살짝 볶아 먹는 것만으로도 이 강력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리브오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한 큰술 섭취하면 간 해독효소를 500가지 활성화해 밤새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30분 전에는 지용성 비타민 A, D, K의 흡수율을 폭증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고 오후 3시쯤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두뇌 집중력을 올려줍니다. 반면 저녁 8시 이후는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간이 밤사이 재생과 해독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방을 추가로 처리하면 간 부담이 무려 520%나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저녁 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룹의 간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쉬도록 도와주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용법과 조합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던 박 할머니는 아침 공복 올리브오일과 토마토, 마늘을 곁들인 식단으로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또 급성 췌장염 병력이 있던 김 여사님은 철저한 사용법을 지켜서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전주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는 올리브오일, 견과류, 마늘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치매 위험도를 60%나 낮췄다는 병원 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담석증 환자, 급성 췌장염 병력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하루 4큰술 이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진짜 엑스트라 버진인지 라벨을 확인하세요. 둘째, 어두운 병에 담겨 있는지 산도 표기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셋째, 공기 열빛을 철저히 차단해 보관하세요. 넷째, 토마토, 마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세요. 다섯째, 아침 공복이나 점심 전 오후 3시에 섭취하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여섯째, 하루 권장량 12큰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곱째, 기존 지병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여덟째, 올리브오일을 열에 과하게 가하지 말고 샐러드나 저온 요리에 활용하세요. 아홉째, 보관기간을 짧게 개봉 후 23개월 내로 다 쓰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가족 모두가 올바른 정보로 함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리브오일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간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간 건강은 이미 음주, 약물, 비만 등으로 부담이 큰데 잘못된 오일 사용이 불씨를 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손주, 친구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좋다고 먹는 시대가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시대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